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외국에서 합법적인 대마를 외국에서 흡연하고 한국으로 가져온 경우 처벌되는지, 처벌이 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럼 이제 그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대마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대마를 흡연하고 외국에서 흡연하고 또는 이제 외국에서 흡연한 뒤 이제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가져오다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세관이나 아니면 공항에서 이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처음으로 먼저 봐야 될 거는 외국에서 합법적인 대마를 외국에서 흡연한 경우 처벌되는지, 그리고 외국에서 흡연한 그 흡연한 대마를 한국으로 가져왔다면 처벌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대마가 합법적인 나라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우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법률에 정해진 범법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조문을 한번 보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행위 태양에 따라서 좀 다르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수출이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조하거나 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운반, 보관을 한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 태양이라고 하는 건 행위 유형이고요. 행위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수입, 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하거나 매매 알선 이런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다음에 흡연, 재배, 소지, 소유, 보관, 운반 이런 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뒤 외국에서 합법적인 이거 잘못 적혀 있는데 아무튼 외국에서 합법적인 대마를 흡연한 뒤 한국으로 가져오다가 세관 등에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임의 제출 혹은 압수한 대마, 그 다음에 소변 및 모발 검사 내역 등을 이런 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단약서, 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 중독 치료센터 방문 내역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좀 오해를 하는 게 초범이면은 당연히 이제 기소유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 요즘에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이 외국에서 대마를 가져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되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제대로 대응해야지 이제 기소유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 반성문, 탄원서, 단약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중독치료센터 방문 내역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법률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받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최근 대마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급증함에 따라서 그 나라를 방문했다가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고 한국으로 가져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호기심에라도
대마를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가져오는 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혹시나 이제 뭐 이렇게 호기심이라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게 됐다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초범이면은 당연히 기수위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문, 단원서, 뭐 단약서, 약서 뭐 이런 양형 자료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합리적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 뭐 기소유예 같은 원하는 결과 나오고 기소유예 나오면은 말 그대로 그 전과는 아니기 때문에 마약 전과가 이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게 대응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벌금형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마약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또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이제 죄질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속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혼자서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셔도 되는데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님 도움을 좀 받는 게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마약 사건만의 독특한 그런 이제 사건 진행 방향들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혼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변호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